그래서 이런 거를 위해서 국힘과 정부가 좀 많이 나서야죠. 윤석열 정부하고 국힘이. 그래서 이제 선관위를 들들 볶아서 좀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지. 뭐 아니 무슨 부정선거가 있든 없든 간에 선거제도 자체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면 어떡하냐고. 말이 안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구도 코드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친중 종중 아성이다. 저기는 친중 종중, 그러니까 중국 북한 따까리들이다. 이런 구도를 뭐 당의 대변인 같은 사람이 너무 떠들면은 오히려 식상하고 은근히 끼워넣어서 계속 사람들한테 그 프레임을 제시를 하는 거. 싸울 줄 아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가끔 말하지만 이게 우크라 전쟁 터지면서 이게 또 차이나 디리스킹 터지면서 두 가지로 이게 세계 경제가 지금 어마무시한 두 개의 구조조정을 더블로 하고 있는 거거든. 우리는 이제 무역 의존도가 높고 중국 경제와의 연관이 심해서 우리는 엄청 당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 자원이 없고.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교적 잘 헤쳐나오고 있죠. 이런 거 계속 강조해야지. 뭐 일본 우리 엔화에서 가치 떨어지는 거 보세요. 일본 무슨 주가 올랐다 그래도 엔화 가치가 20% 30% 빠졌는데 그럼 기업 수출 잘 되고 일본 옛날에 돈 벌어 나갖고 기업들이 다 해외 자산 갖고 있는데 그럼 기업 가치는 올라가는 거 당연하죠. 근데 일본 국민 얼마나 지금 참 눈물 나겠어요. 이런 말들을 그냥 이 원리를 이해를 하고 이 후보되는 사람들이 줄줄줄줄 나와야 돼. 그냥 여기저기 말 섞어서 자연스럽게. 그 경륜이 안 되는 거지. 그 교양이 없는 거지. 그다음에 무슨 좌빨 애들이 뭐 저쪽 애들이 무슨 윤정부 때문에 뭐 남북 긴장 높아지고 뭐 그래서 위험하다 그러는데 뭐 여기서 그렇게 대응 안 하면 쟤들이 얌전해질 애들이에요. 뭐 어차피 우리는 한미동맹에서 그냥 국권이 가서 힘을 통한 평화를 해야지. 그래도 윤정부 오니까 참 국격 올라가고 힘을 통한 평화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밀고 가버려야 된다고요. 그런. 그다음에 이제 운동권 지긋지긋하다. 이게 야권 카르텔일 뿐이다. 예. 뭐 이런 그 프레임들, 이런 구도를 가지고 이제 공략을 해야겠지. 그게 이제 정치 내전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내전을 제대로 붙으려면 내부 개혁부터 해야 돼요. 내부의 세대 교체해야 되고 이게 그 내부의 그 선거관리위원 같은 내부 밑바닥 조직부터 다져야 돼요. 예, 그래야 이제 정치 내전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쟤들이 뭐 그렇게 그 굉장히 그 파워가 좋은 것 같아도 파워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다 그 배가 불러가지고 다 이리저리 눈알 돌리면서 자기 살갗 1mm만 다쳐도 깽깽거리는 애들이에요. 이게 이제 KF21 팀킬에서도 볼 수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 한국을 공작을 하거나 하건 열망을 할 때 뭐냐면 인도네시아 협력을 유산시키고 초도 물량을 한 20대로 가라. 인도네시아 이거 유산될 겁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프라보 하고 조코위도도 그 대통령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지금 프라보가 될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가 해외 투자나 기타 등등이 뭐 수출이나 수입이 굉장히 중국의 의존도가 심해요. 그래서 거기는 친중으로 지금 중국 변두리 국가로 지금 주변국으로 지금 전락해 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KF21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좋게 깨지는 게 이제 문제지. 예, 점잖게.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KF21 같은 게 저게 4.5세대로 등장해서 5세대, 5.5세대, 6세대로 이렇게 진화를 해가면 공포스럽죠. 제공권을 장악할 수 없는데 제공권 장악 못하면 서해에 배 한 척도 못 뜨는 거예요. 서해에 배가 한 척도 못 떠요. 어디까지? 샹하이 앞까지. 싸움 붙었을 때 제공권 장악 못하면. 근데 KF-21 같은 게 나왔다는 얘기는 그 F-35 뭐 이런 거랑 같이 연결돼서 같이 뜨니까 제공권에서 우리가 안 밀린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죠. 미군 공군기 같이 뜨고 하면 전혀 안 밀리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저런 거 유산시키거나 축소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공작 혹은 열망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 카이다 개발질 배후에는 뭐 그거죠. 레이더가 완성이 안 됐잖아. 20대로 깎아. 그게 카이다의 논리지. 전 별로 안 믿어요. 특히 원장그 김윤태 이런 사람의 그 프로파일 보면 안 믿어져요. 첫째 고려대가 주사파 아성이었던 시절 80년대 중후반에 고려대 통계학과를 졸업하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 좀 색깔 진한 분들 많으실 가능성이 있어요. 예. 문재인 때 청와대 행정관 했고 행정관 끝내고 나서 초고속 승진을 해서 문재인 정부 끝판에 대못 받기로 카이다 원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네. 저기 이상의 성격도 자기 그 홈피에 이름도 안 해놨고 여기 제가 말하지만 투명 명판에 이름 써 있어요. 여기 제가 여기 빨간 타원형. 그러니까 뭔가 지하에 숨어 있는 사람이야. 카이다 원장이 웃기는 사람이. 자, 그래서 카이다가 이런 명분을 걸고 말도 안 되는 명분이죠. 소프트웨어 문제인데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좀 미진한 게 있어도 그거는 하드웨어는 설치되어 있으니까 소프트웨어 계속 패치해서 업그레이드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말도 안 되는 문제인데 카이다가 그렇게 해서 20대밖에 안 해라 그렇게 해서 대폐지를 해버리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이거 못 뒤집습니다. 이게 여소야대 국회고 정보기관 카이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어깃장을 놓고 뒷다리를 잡은 거라서 정부 스스로 이걸 뒤집을 흠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론이 비등을 했죠. 이 자식들이 말이야, 이 자들이 자주국방을 죽이라고 환장했냐 이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이제 그 국방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짱구 돌린 인간들이 있는 거지. 야, 이거 말이야, 이거 다시 40대로 올리면 우리 당이 말이지. 자주국방도 할 줄 알고 말이야, 아주 개념 있는 당 같이 포장되는 거야. 그래서 이 민주당 쪽에서 협력을 해갖고 이게 40대로 다시 살아난 거야. 그럼 이 사건은 뭐냐면은요, 중국에 대한 배신이에요.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중국共产당 당교랑 파트너십인데 아니야. 파트너십 했잖아요. 양정철인가 누군가 가서 그때. 그러면 중국이 KF11에 대해서 어떤 구도를 갖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기 파트너인데. 민주당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염치가 없습니까? 파트너라며. 좀 생각을 하셔야죠. 그게 도리지. 파트너의 도리지. 우리 중국 동지들이 KF11 싫어해. 다행히 20대로 깎였네. 김윤태 원장 쪽에서 잘해줘서. 그럼 20대로 그냥 가야지. 이래야 되는데 선거 앞두고 말이야. 이거 다시 40대로 살려내면 우리 민주당이 좀 이미지가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그냥 40대로 확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김여정이가 문재인한테나 뭐 평양이 문재인한테 삶은 소대가리라고 요구를 할 게 아니라 이제 베이징이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가지고 삶은 소대가리 집합소라고 이제 얘기하게 생겼어. 이게 뭐냐면은 분명히 인맥이나 기타 등등이나 보면 사고방식 보면 친중 종중인데 때때로 중요한 데서 전체적 전략적 구도를 완전히 쌩까버리고서 자기 눈앞에 이익을 한다고요. 망조가 들린 거죠. 그래서 파트너로서 동지로서 도리를 뭐 안 지키는 거 아니야. 베이징에 대한. 민주당 분들 저기 국회의원분들 좀 부끄러운 줄 알고 염치를 가지세요. 아니 중국 공산당의 파트너면 좀 파트너답게 좀 처신을 하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처신하시나. 참 사람들이 경우가 없어. 예, 내년은 이제 중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세 개의 주요 선거가 있습니다. 3대 주요 선거가 이제 타이완 총통 선거제 1월 달에. 이거 민진당이 되긴 될 것 같은데 지금 내년에 타이완 대만 선거랑 아마 의원 선거가 같이 일어날 거예요. 의원 선거 쪽이 좀 많이 밀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통령은 민진당이 먹어도 의원 쪽에서 밀릴 거다. 국민당한테. 그건 좀 두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4월에 한국 총선이죠. 한국의 내년 4월에 그 새로 거듭난 국힘이 이긴다면 한국 정치 문화가 완전히 바뀝니다. 정말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내년 11월에 대통령 하원, 상원 3분의 1 이렇게 이제 큰 선거가 있죠. 그랜드 일렉션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2대 최대 규모
또 이거 말고도 두 가지의 최대 규모 선거가 있어요. 하나가 인도 총선. 이게 인도는 나라가 커서 그런지 4월에서 5월 거의 한 달에 걸쳐서 합니다. 14억 인구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가 2월 달에 선거가 있어요. 이게 인구가 2.8억이죠. 대통령, 부통령, 의회. 근데 의회가 이게 상하원 구조예요. 그래서 하원을 DPR이라고 부르고 상원을 DPD라고 불러요. 인도네시아도 내는 판이 많이 이제 그 선거판이 커요. 이 다섯 개 선거 중에 중국 제압의 핵심에 해당하는 국가가 한국, 미국, 타이완, 인도죠. 그중에 인도는 선거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모디 총리가 이끄는 그쪽에서 이깁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 대체 제조업 기지 중 이제 인도, 타이완 이런 게 있는데,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이제 그거고요. 이런 한 다섯 개 선거 합치면은 해당 지역의 인구의 총합이 약 21억 명이 됩니다. 예, 이 선거가 일어나는 지역 이렇게 다 파란색으로 했죠. 예. 여기서 잠시 이제 벤발로 인도네시아를 보면 한국과 조금 비견이 많이 되죠. 예. 왼쪽에 이제 프라보오 수비안토 대통령 후보죠. 예, 이 사람이 그 수하르토죠. 수하르토 독재자, 장기 독재자, 굉장히 부패한 사람. 수하르토의 사위였다가 나중에 이제 정변회에서 수하르토가 이제 하야를 한 다음에 바로 또 이혼을 해요. 예, 그래서 평생을 참 권력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죠. 이게 지금 국방장관이고 우리 KF-21 이제 브레이크 걸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술수가 좋아서 그리고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코이 도도를 이제 오파를 냈겠지. 야, 너 퇴임한 다음에도 내가 너 뭐 사법 처리도 안 하고 내 정치 파트너를 말이야. 나 나이도 많은데 네 아들을 내가 키워줄게. 그래서 조코이 도도의 아들, 기르반 라카를 부통령 후보로 한 거예요. 요 오른쪽에 그 젊은이가 조코이 도도의 아들입니다. 이런 술수를 부렸어요. 그러니까 조코이 도도와 프라보 수비안토가 결합을 한 거죠. 그 이후에 인기가 급상승해서 지금 뭐 족탈불급 1위예요. 네, 족탈불급 1위입니다. 네. 인도네시아는 이제 그 KF-21 협력 구도가 이게 운명이 잘 안 됩니다. 이게 그 갈지자 행보를 지금 이때까지 해온 이유가 첫째가 이제 국민들의 친중성서가 높습니다. 여기 오른쪽 표를 보시면요.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인도네시아죠. 여기가 인도네시아인데, 이게 그 중국 좋다가 무려 49%고요. 중국 싫다가 25%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및 범중국에 의한 투자가 굉장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중국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가면은 싱가포르에서 투자 엄청 들어와 있어요. 그럼 싱가포르 자본의 태반은 중국 자본이랑 피가 섞여 있어요. 그 다음에 홍콩에서 또 투자 엄청 들어와 있어요. 홍콩 자본은 거의 뭐 중국 자본이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중국 본토가 오리진인 중국 자본도 있지만 싱가포르가 오리진인 중국 자본, 홍콩이 오리진인 중국 자본 이런 걸 합치면 그게 외국인 투자의 65%를 차지합니다. 중국이. 그 다음에 교역이 뭐 25% 30% 이렇게 돼요. 수출 수입이.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공작을 하죠. 그래서 인지전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KF-21 저거 인도네시아랑 판 깨집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 거기가 뭐 우리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정도로 이렇게 배신 때리는 근성이 있으면 넌 그렇게 해. 우린 KF-21 믿을게 이렇게 할 텐데 여긴 그래도 우리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신의성실을 지켜요. 아 형님 그러세요? 그럼 저희 KF-21 물먹이고 있을게요. 충성 이거예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보면 프라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중국 눈치 보면서 KF-21 사보타지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많이 뭐 서로 망신살스럽지 않게 점잖게 끝내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내년에 총선에 승리를 하고 정부가 이제 그러면 1조를 다시 예산 편성해서 집어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카이에. 거기서 투자하기로 한 것만큼 1조인가 2조를. 1조 몇천억을. 그래서 근데 지금 국회가 저 더불어민주당 같은 데서 장악하고 있으면 그거 추가 예산 편성해서 집어넣어 주겠어요? 일 그렇게 나이 싸게 끝내라고?
온갖 국제망신하라고 베베 꼬지. 예, 그래서 저건 그렇게 좋게 끝내야 됩니다. 네. 인도네시아 얘기를 잠깐 반발을 조금 더 하면, 외국인 투자 탑 5를 하면 1위가 싱가포르, 2023년 이게 제 3분기까지입니다. 1월에서 9월까지 1위가 싱가포르 121억, 2위가 중국 56억, 3위가 홍콩 52억, 4위가 일본 33억, 5위가 미국 24억입니다. 즉 범중국권이 229억 달러로 같은 기간 외국인 투자 총액 350억 달러의 65%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변방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어디서도 이제 드러나냐면 22년 대중 수출이 658억인데 이거는 전체 수출 2,918억의 22.6%고요. 대중 수입이 713억 달러인데 전체 수입 2,375억의 30%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무역의존국이죠, 중국이. 이렇게 투자나 이런 경제가 중국에 대한 의존이 심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이제 불평을 좀 해요. 야, 거기 좋은 광산은 어떻게 다 중국이 먹고, 뭐 좋은 리튬 광산, 뭐 좋은 니켈 광산 이런 거 어떻게 다 중국이 먹냐? 너희는 다 중국한테 내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투자청 장관 발릴 라하달리아 그리고 이제 고 최측근 이런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서방은 우리더러 왜 특정 국가 중국이 모든 자연자원을 독점하며 투자하는가라고 물었다. 아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외국인 투자에 대해 개방적이다. 투자 의지가 있고 인도네시아와 협력할 뜻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한다. 불과 2달 전에 이런 개소리 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한 질문을, 그러한 항의를 서방 국가로부터 받기도 하고 그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변명까지 해야 될 정도로 중국 의존이 심한 거예요. 중국 편향이 심한 거예요. 다행히 이제 인도네시아가 그 구단선 쪽으로 직접적으로 대립을 안 하고 있어서 중국이랑 뭐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저게 만약에 구단선 직접 대립했으면 구단선 내주자고 날뛰었을 거야. 또 다행히 인도네시아가 승부처가 아니죠. 승부처는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동북아의 전쟁이냐 평화냐 이거는 이제 당구판인데 선수는 한국, 미국, 중국입니다. 선수는 한국, 미국, 중국이고요. 그렇죠. 북한은 당구공에 지나지 않아요. 모티브예요, 그냥. 네. 일본은 이제 선수 참여로 끌려 나오는 중이고요. 푸틴은 뭐 짜장 배달 철가방이고요. 타이완은 대기 선수입니다. 네.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죠. 그럼 한국 제2차 선거혁명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각계각층의 종중종북을 제압을 해야죠. 이 뿌리 깊은. 뭐 카이다에 있는 인맥, 뭐 다른 데 있는 인맥, 사법부에 있는 인맥, 뭐 군부에 있는 인맥, 뭐 다 각계각층이 다 있죠 이거. 그거를 종중종북을 제압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언론과 담론이 굉장히 병들어 있죠. 엄청 병들어 있고 우리 또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 제 용어는 자유공화파 이쪽이 뭐 제대로 된 담론과 언론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정상화시켜야 되고요. 미국 그래서 제가 이걸 4월 제2차 선거혁명이라 그래요. 왜 제2차냐? 네, 아시지만 22년도 3월 10일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뽑은 게 그게 제1차 선거혁명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뭐 거의 만 2년 조금 더 지나서 제2차 선거혁명을 이번에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4년도 11월에 미국이 이제 대선혁명이죠. 미국 대선혁명의 목표는 이겁니다. 민주공화 전부 다 각각이 온건 중앙파, 마더리트 센츄리스트로 이제 확립이 돼야 돼요.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을 이해하고 이 글로벌 질서와 글로벌 질서의 발전 이런 걸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공화당에서는 고립주의를 숙정해야 됩니다. 아이솔레이셔니즘. 또 민주당에서는 4대 말살 해체주의, 워키즘을 숙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화와 민주가 각각 다시 좀 뭐라 그럴까 온건한 중앙파 쪽으로 모아지는 물꼬가 트여야 돼요. 이게 내년 대선에서 그런 일이 운이 좋으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뭐 100% 다 숙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 물꼬가 트인다는 게. 그래서 만약에 대만, 한국, 미국이 각각 이런 방향으로 크게 잘 이기면 3연승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서방의 반중 반러
자유공화주의 진영이 무지하게 강화되는 겁니다. 예. 좀 제발 그런 일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